배 12척 맡겨보자. 첫 번째, 배가 12척밖에 안 남은 상황. 두 번째, 한동훈밖에 없다라는 원로들의 목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원로 상임 고문단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공공선을 추구하고 누구에도 맹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참으로 참 훌륭한 국민의힘 자산이고 커다란 국가를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과연 지금 조기에 이렇게 등판을 해가지고 그 상처가 입지 않을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 아니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그런 식으로 등판해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지금이 배 12척 남은 상황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럼 누군가는 그 많던 거북선 등을 불태우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됐다라고 이제 한동훈호의 출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원로분들도 계시던데 안에서 좀 어떤 의견을 많이 들으셨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숙고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쯤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이번 주 안에 예산 처리하고 나서 예산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다, 결정하겠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 행동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는 또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내가 좀 아낀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정치인으로서의 등판이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았나. 물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은 아끼는 마음으로 등판이 좀 빠른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대다수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의 의견, 원로들의 의견까지 다 여론이 모아졌다. 누구로? 한동훈으로. 그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독해졌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의 말씀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따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 예.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자, 김문식 전 실장님, 이제 한 장관이 달변 가고 동시에 또 답변 가고 기자들에게 굉장히 상냥하고 젠틀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어제 모습을 지금 보시면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이 아끼는 것이 맞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 아껴야죠.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유력하게 네네. 이미 이제 사실은 그 방향을 뭐 이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론들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냥 국무위원 과거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사실 당대표를 대신하는 비대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네네. 또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어제가 아니고 그제 같은 경우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러지란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이 뭐 분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언론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걸 보고 나서는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과거처럼 기자들한테 이른바 이제 언론의 우호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하는데
우호적으로 다 설명해 주면 이게 괜히 또 말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독해졌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는 게 마음이 독해졌다. 네, 과거에는 제가 기자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여기 또 시간을 내서 또 앉아 계시고 그런데 질문에 제가 답해 드리는 게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독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게 시간 내서 기다리더라도 내가 답변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독한 예.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진짜 독한 사람은 마음이 독해졌어요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국무위원 그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했을 때도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지만 예. 만약에 이번에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된다 해도 저는 전혀 새로운 당대표, 전혀 새로운 모델의 어떤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전주혜 의원님, 지난번 뭐 연석회의 때도 참석하셨고 어제는 이제 원로분들 그리고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열렸는데 원내 대변인을 또 하셨잖아요. 전주혜 의원께서 윤재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 과정은 참 마무리됐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듣는 시간은 끝났다. 결단만이 남았다는 건데 어떤 분들은 뭐 내일 한 장관 비대위원장 발표 전망도 나오고 주말 얘기도 좀 많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제는 발표 수순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의총도 했고요. 네. 또 당 중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연석회를 했고 지금 어제 상임고문들과의 또 간담회를 했으면 다 두루두루 당에 의견을 경청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은 저는 찾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 월요일에 연석회의에서도 이제 결국은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에 좀 무게가 더 기우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신중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대안 제시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뭐 신중론으로 뭐 이분 말고 그러면 딴 분이 누가 돼야 되겠냐.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제3의 인물을 찾기는 너무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이제 충분한 의견 수렴도 끝났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으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져 가고 있다 한다고 하면 아마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뭐 늦어도 주말에는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월 10일에는 공관위를 또 출범을 해야 돼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지명이 되면 또 그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을 인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비대위가 공관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되겠죠. 해야 할 일이 많군요. 비대위원도 임명해야 되고 공관위원장도 지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으로 지명되신 분이 공관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이거를 내년 1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지금도 사실은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아요. 어쩌면 한 장관 머릿속에 공관위원장 후보군이 있겠군요. 뭐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가장 급선무는 비대위원을 누구로 할지. 네. 왜냐하면 본인 물론 한동훈 장관이 파격적이고 또 신선함을 줍니다만 또 비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물, 정말 한동훈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비대위원으로 하려면 또 거절하시는 분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아닌 분으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현직 검사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지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비대위원장이 돼야 일정을 제대로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